안녕하세요. PMB 마케팅의 김하성 대표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블로그 쪽에서 수익화 블로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수익화 블로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수익화 블로그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화 블로그를 하시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여기 블로그에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일 1포스팅 해봐서 뭐 돈을 벌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특정 인물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의 블로그가 3단계라든지 4단계, 즉 최적화라든지 C랭크 쪽에 올라갈 수 있는 체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블로그를 왜 하는 거냐, SNS를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좋아서, 재밌어서,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블로그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블로그 마케팅의 많은 부분에서 딱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블로그 레벨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레벨을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저품질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죠. 일례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체험단 하세요. 뭐 저희가 찍은 사진, 그러니까 각각의 찍은 사진을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찍은 사진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금전적 혜택을 받아서 이 포스팅을 썼습니다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쓸 수 있나요? 쓰면 네이버한테 찍히니까 잘 안 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 그런 체험단을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씩 합니다. 많으면 100명까지 하는데, 아무리 사진이 바뀐다고 해도 그 이미지 정보가 일괄적으로 되는 거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정보, 글 정보가 거의 비슷해요. 네이버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뭐 일주일 안에 쭈르륵 올라간 사진들, 쭈르륵 올라간 내용들, 어떤 놈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점수가 플러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네이버는 블로거 때문에 자기 매출, 그러니까 파워링크라든지 네이버 광고가 깎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제재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화 블로그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좀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적화 블로그, 그 다음에 수익형 블로그, 기업의 브랜드를 얘기하기 여기서 전에, 그럼 여러분들은 블로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블로그를 성장시키고 싶어요. 근데 단기간에 하고 싶어요. 한 달만 하면 최적화가 된대. 한 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 조회수가 되게 작은 거부터 올리는 건데요.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거기 따라 저기 많이 올리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되게 좋고 한데, 뭐 햇병아리 같은 블로그에 기업이 돈을 쓰냐? 잘 안 씁니다. 대행사들도 잘 안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블로그 임대해 주세요, 아니면 카테고리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최적화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키워야 되는 부분이다. 네, 최적화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거기에 맞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글쓰기,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영상이 있겠고요. 여러 블로거들이랑 소통하는 부분, 즉 글을 쓰면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 글을 보고 들어와서 이유 신청을 한다거나 공감을 누른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걸 더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우는 주력 블로그의 아이디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지식인에도 답변을 좀 달아주고, 그 다음에 카페에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좋은 그 이웃을 많이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쓰면 네이버가 알아서 그 좋은 글을 가지고 가서 뿌려주고 해요. 즉 블로그의 핵심은, 가장 큰 핵심은 좋은 내용에 대한 컨텐츠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지, 여러분들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월 300 버는 거 어떻게 할까요? 못 벌어요. 옛날에 파워 블로거들이나 기업의 협찬을 한번 받으면 한번 진행했을 때 보통, 지금은 25만원 정도, 30만원을 받지만 예전에는 100만원,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위 등록도 되고 네이버 메인에도 가끔 뜨고 막 이러니까요. 근데 300만원을 번다? 아마 그거는, 자 보세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상위 탑 클래스나 아니면 고단계, 그러니까 즉 한 10에서 5% 정도면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따라해서 내가 수익형 블로그를 만들겠다. 수익형 블로그가 되려고 하면은 상위 등록이 되고, 상위 등록이 되려고 하면 글이 좋아야 되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글쓰기 트레이닝이 돼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은 모르잖아요. 왜냐면 글 쓰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글 쓰는 법만 배우는 것만 해도 거의 몇 달이 걸리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블로그 만들어서 하루에 한 포스팅 했더니 한 달 지냈더니 이 돈이 생기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까? 자, 세상의 이치는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그룹들 있죠. 그 걸그룹들이 진행을 해서 막 가서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퍼센트 됩니까? 1%만 그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래서 1%만 CF 찍고 막 그래요. 블로그계도 생태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형 블로그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형 블로그로 만드는 것보다는 내 블로그에 대한 역량을 키우라. 포스팅의 전문성을 키워라. 왜 전문성 왜 필요하냐면, 네이버가 검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전체 블로그 내용에서 이 글은 없던 글인데 딱 튀어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독창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글만 쓰면 돼? 아니에요.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사진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나는 정말 수익형 블로그를 하고 싶어 이러면요, 여러분 블로그를 2개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익형 블로그를 만드는 블로그, 하나는 내가 정말 관리해야 되는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하는 테더링을 이용해서 IP를 그쪽으로 잡으시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을 쓰셔야 돼요. 수익형 블로그는 두 번째 뭐냐면, 그쪽에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 이미지 받으면 그냥 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이미지가 다 동일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대행사가 100개에 대해 글을 쓰는데, 동일한 주제로 100개마다 다 이미지를 바꿀 수 없어요. 걔네가 바꾼다고 한들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저품질의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 포토샵이라든지 뭐 꾸러미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시 이미지 정보를 조금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진이 갖고 있는 정보를 명도 채도라든지 뭐 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검색을 했을 때 다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그리고 주어진 내용을 내가 더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날짜에 대한 텀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먼저 써가지고 비슷한 글이 쭉 가서 이제 유사문서에 걸리지 않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를 하든 그냥 내가 관리하는 블로그를 하든 기업의 블로그를 하든 다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걸 거예요. 블로그를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하면 돈이 월 300 생긴다.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이 생기도록 노력해라. 자신이 주력으로 하는 블로그를 가지고 노력해라. 이 답이 나오시죠? 노력해라. 노력해라. 그래서 P&B 마케팅에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4명 정도, 요새는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뭐 5명 넘으면 안 된다니까 3명 정도만 오세요. 그러면 모아서 오시면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이럴 업체들이 말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바이럴 업체는 네이버하고 뚫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술적으로 하지만 블로그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내가 좋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 친구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리는 글이 똑같아. 뭐 어디 커피숍 가서 뭐 누구랑 데이트했어요, 뭐 어디 갔어요, 뭐 갔어요 하는 정보가 새롭지 않잖아요. 요즘 보면은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LG 트윈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방송 끝나면 그거 편집해서 쫙 올려요. 그럼 사람이 궁금해 하잖아요. 내가 아는 정보도 있지만 얘의 정보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컨텐츠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게 컨텐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할 때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컨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올리는 컨텐츠가 몇 %까지가 됐을 때 주력 컨텐츠가 괜찮냐라는 얘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일까요?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소예요. 근데 자동차 정비소가 자기의 정비소에 대해서 컨텐츠를 계속 올려요. 좋은데 그럼 그게 몇 % 정도 됐을 때 네이버가 조금 눈 감아주느냐, 주구장창 그것만 올렸을 때 올릴 수가 있느냐, 요 몇 가지가 있어요. 창의성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런 홍보를 과다하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으니까 더 많이 쓰다가 그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이 그걸 몰라요. 비율을. 저는 맥스 30%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100개의 컨텐츠를 쓰시면 내가 쓰는 컨텐츠는 30개 정도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즉 아까 자동차 정비소라면 신차 정보도 보여주고 정비 정보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정비소가 좋아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고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보험사 직원이 우리 보험 좋으니까 사 뭐 이거 한 달 지나면 못 들어, 지금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다가 뭐라고 했어요? 짜증납니다.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브 컨텐츠를 어떻게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는 내가 블로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수익성 블로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겹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익형 블로그 만드세요. 저는 3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수익형 블로그만 만들면 300을 번다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달 동안 죽어라고 했는데 안 돼요. 왜? 교육도 안 받았고 컨텐츠 질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진행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할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항상 조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오셔라. 지금 블로거 쪽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도 있지만 수익성 블로그를 생각한다면 워드프레스가 되게 대세예요. 그러면 워드프레스로 진행을 했을 때 수익형 블로그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구글 블로그는 워드프레스는 네이버하고 많이 달라요. 로직이라든지 보여지는 면이 달라요. 아마 티스토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 형식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레벨에 오지 않는 이상 수익성 블로그를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의 블로그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정 수익형 블로그로 가고 싶으면 워드프레스나 네이버의 또 다른 계정을 가지고 노트북이나 테더링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컨텐츠가 좋아요. 근데 빠진 게 있어요. 그분들 얘기만 들어보면 막 하면은 300 벌 것 같아요. 막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좋으면 다 문의가 와요. 그걸 가지고 수익형 블로그를 키워서 거기다 밀어넣으시면 돈은 돈대로 버시고 여러분들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팁 하나하나도 다 모으세요. 네이버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로직을 바꿀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는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영상에 대해서는 목말라 있고 그런 영상을 쓰는 사람들을 요즘 이제 그 트렌드가 뭐냐면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대우해주죠. 옛날에 파워블로거처럼. 그래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 돈과 명예, 부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수익형 블로그 하셔도 되고 그걸로 하셔도 돼요. 근데 기지도 못하는데 뛰어다니는 거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거 하고 싶으시면 정말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교육 이거라도 한 번이라도 더 받으세요. 그래서 본인만의 블로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정립을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부분은 그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의 좋은 얘기 많을 수 있죠. 근데 세상은 노력 없이,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고 해도 그게 방향이 틀리면 돈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하죠. 왜? 가치를 평가했는데 내 가치가 그렇게 안 되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사기꾼, 이용해 먹고 날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상한 컨텐츠 올리고 그냥 블로거 그냥 저품질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아닐 수 있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블로그가 키우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돼요. 꼭 블로그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 광고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키워라, 공부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정답은 많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시겠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오셔라, 공부하셔라. 그리고 기업의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해보시면서 느껴보셔라.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것도 피나는 트레이닝을 받고 피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좀 많이 올라가서 많이 넘어가서 여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